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쿠아리움의 주인장입니다. 요새 쭈꾸미가 씨알이 많이 굵어졌다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삼천포권은 뭐 문어 수준이라고 해서 뭐 문꾸미 문꾸미 하더라고요. 낚시 영상으로 뵙고 싶었지만 쭈꾸미를 잡기 위한 구성품과 제가 쓰는 채비법을 먼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네,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이런 친구들은 보통 애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잡아내는 것이 보통이죠. 이런 뭐 작은 뭐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런 새우 모양을 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트로트를 좀 잘 부를 것 같이 생겼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정말 많죠. 진짜 다양합니다. 이런 애기들은 모양만큼 가격대도 정말 다양한데 왕눈이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왕눈이 애기들은 보통 250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가장 가성비가 좋고 처음에 내가 애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원치 정도 좀 여러 색상으로 사시면은 끊어 먹기도 하고 뭐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띄워드릴 건데 이런 하이엔드 뭐 납작이 애기 이런 거 뭐 만 얼마 하는 거 이런 건 좀 손대지 마세요. 네, 끊어 먹으면 진짜 피 흘립니다. 그럼 뭐 애기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무늬 오징어를 잡을 때 쓰는 애기인데 이게 제일 크니까 좀 보이기도 쉽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도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걸 수 있도록 뭐 핀도래라든지 아니면 직결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몸통이죠. 몸통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들처럼 살짝 새우 형태로 꺾여 있는 좀 슬림한 바디가 있고 아니면 왕눈이처럼 이렇게 좀 배불뚝이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날개처럼 보이는 여기 깃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훅이죠. 훅, 바늘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늘을 훅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더 쓴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뭐 바디나 이런 거 다른 이런 재질에 좀 차이점 들 수도 있겠지만 훅에서 오는 차이점이 좀 많이 클 수도 있어요. 돈 조금 더 들여서 뭐 한 1,000원이면 사는 거를 뭐 3,000원, 뭐 4,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카본 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차이점도 있죠. 뭐 일반적인 훅을 쓸 거냐 아니면 뭐 카본 훅을 쓸 거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내가 쓸 만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애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 생각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애기는 뭐 모양도 가격도 색상도 뭐 다양한 만큼 이 친구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뭐 왕눈이 애기 뭐 이런 친구들은 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면을 바라봐요.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수평 애기 친구들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평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앞에 추가 달린 친구들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바늘이 바닥에 닿는 것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조건 수평애기를 써야 뭐 쭈꾸미라든지 갑오징어라든지 잡을 수가 있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다에는 조류라는 것이 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조류를 타면서 어떤 애기든 사실 이렇게 수평을 이제 잡지 않나라고 봅니다. 뭐 완벽한 수평이냐 아니면 조금 기울어져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조류가 있고 뭐 하면은 이 모든 애기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차이점만 있다 뿐이지 애기라는 거에 대한 본질에선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에깅에 대해서 태클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에깅 태클을 가져왔어요. 흔히 에깅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깅대라고 말하는 이런 로드들, 그러니까 낚싯대는 볼락대에 비해서 훨씬 허리에 힘이 튼튼한 것 같아요. 훨씬 단단하죠. 왜냐면 문어 같은 친구들은 뜯어내는 낚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허리를 뭐 그런 볼락대나 다른 그런 루어 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에메랄다스 미디움 라이트 때, 그러니까 ML 때죠. 현재 이거를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미디움 헤비나 뭐 라이트 파워 이렇게 내리시기도 하는데, 올리고 내리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미디움 라이트 이 ML 때가 가장 접근하기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저는 쭈꾸미, 뭐 문어, 갑오징어, 뭐 무늬오징어 다 잡았네요. 여러분들도 에깅대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에메랄다스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네, 다음은 릴입니다. 릴. 릴은 보통 2500번대 이상부터는 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쓰는 건 레가리스 3000번인데 더블 핸들입니다. 뭐 레가리스 에깅에도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드랙의 단위가 타 릴에 비해서 정말 많아요. 네, 들리시죠? 다른 릴에 비해서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이 감습니다. 단위가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가격도 5만원, 뭐 6만원 선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도 있고요. 드랙의 단위가 많다는 건 뭐 그만큼 섬세한 드랙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섬세한 드랙 조절이 가능하다면 낚시를 하는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다라는 거죠. 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릴이 뭐 2500번 이상이시라면 그걸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다만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다음은 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인은 보통 합사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합사는 뭐 4합사, 8합사, 뭐 12합사 이런 순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4합사는 4줄을 한 줄로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럼 8합사는 8줄을 한 줄로, 12합사는 12줄을 한 줄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은 호수 대비 뭐 카본이나 나일론의 같은 호수 대비 더 훨씬 더 높은 강도를 보여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걸 왜 알려주냐고요?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척 좀 하시라고. 네, 저는 뭐 현재 8합사 0.85가 감겨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뭐 자신이 있다 하시면 뭐 0.65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도 괜찮고, 난 애깅이 처음이고 뭐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1호 정도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 밑걸림의 탈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적 좀 더 편하게, 다른 뭐 얇은 라인보다 좀 더 편하게 랜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0.85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0.85로 주로 씁니다. 네.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시는 호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뭐 비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기와 태클에 대해서는 제가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간단하게 채비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뭐 준비물은 뭐 핀도레, 뽕돌, 애기 뭐 세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단차 조절도 되고 뭐 편하게 애기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비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비 영상 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합사를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릴에 감겨 있는 합사. 릴에 감겨 있는 합사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뽕돌을 쓸 거잖아요. 뭐 바닥을 찍고 뭐 긁어오는 그런 낚시니까 뽕돌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호수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먼저 뽕돌을 묶어주는 거예요. 저는 뭐 바깥 돌리기로 자주 묶습니다. 자, 뽕돌을 대충 이렇게 묶어요. 돌려서
뽕돌을 먼저 묶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짜투리 라인 요거 정리하면 되는데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거 정리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뽕돌을 묶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핀도레를 꺼냅니다. 핀도레를 꺼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뽕돌이 묶여져 있죠. 뽕돌이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때 잡고 두 겹으로 만듭니다. 두 겹.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고 이 두 겹을 그대로 이 돌의 구멍에 넣어줍니다. 돌의 구멍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니까 원이 하나 생기겠죠. 이 원을 그대로 펴주시고요. 도래를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도래를 이렇게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쭉 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래가 이렇게 묶이고 밑에 뽕돌이 묶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단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잡고 내리시면 돼요. 단차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뭐 그대로 도래를 잡고 위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단차 조절이 되는 거고요. 애기를 달았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애기를 달았을 때는 자, 요렇게 애기를 달았을 때는 네, 그리고 애기까지 달았을 때는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네, 뽕돌은 바닥에 위치하고 애기는 조류에 따라 이렇게 좀 수평을 잡거나 살짝 위를 보거나 아니면 조금 아래를 보거나 조류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단차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애기의 바늘 끝부분과 뽕돌을 이렇게 맞춥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저는 보통 사용을 해요. 이러면 이제 채비는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애기에 대한 소개, 뭐 태클적인 부분, 채비법까지 다 소개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